네,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8장이고요. 피해조 버저로 음을 출력하던 그런 실습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요게 이제 피해조 버저예요. 버저라는 게 이제 소리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된 걸로 봐서 피해조 버저는 극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8번 핀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8번 핀에서 어떤 주파수, 일정 주파수의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이 피해조 버저의 소리를 발생시키게끔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피해조 버저를 연결하고 8개의 음을 순서대로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요.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와 피해조 버저가 필요합니다. 즉 굉장히 회로가 심플한데요. 심플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음은 그라운드로 연결하고요. 또 특별히 여기 이제 저항을 연결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조 버저의 동작 그 전압이 5V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대 5V의 전압차가 나더라도 문제없이 피해조 버저가 잘 동작을 합니다. 도, 솔, 솔, 라, 솔, 그 다음에 무음, 그 다음에 시, 도 이렇게 음을 한 번만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고요. 연주 시간은 4분음, 8분음, 8분음, 그 다음에 4444 총 8개 음표에 해당하는 그런 연주 시간을 유지를 시킬 거고, 음간에, 그러니까 4와 8, 요 음간이죠. 그러니까 도와 솔 사이, 솔과 솔 사이 연주 시간의 30%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성이 됐든 하여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모두 공기의 진동이죠. 그러니까 그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 귀의 고막을 진동을 함으로써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 음성이라는 건 사람의 성대로 낼 수 있는 소리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1kHz부터 5kHz까지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여기서 헤르츠라는 건 뭐냐면 1초에 반복된 횟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이 사인파를 보고 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반복이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한 번 반복이고요. 근데 그게 1초에 한 번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1Hz짜리 사인파가 되는 겁니다. 또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Hz짜리 사각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따라서 1kHz부터 5kHz까지의 주파수를 갖는다는 것은 공기가 1초에 1000번 내지 5000번까지의 진동을 한다는 얘기고, 그건 역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면 사람의 성대라는 것이 1초에 1000번 또는 5000번까지의 소리를 내는, 그렇게 떨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성대가 그렇게 떨려야 그게 공기의 진동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자, 아두이노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명백히 디지털 장치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으로 출력을 내야만 이런 사인파, 이건 분명히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DAC가 이제 없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면. 왜냐면 아두이노는 디지털 장치니까 그 디지털 장치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DAC가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근본적으로 생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출력 핀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인파와 유사한 사각파형을 만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즉 원래 이제 소리라는 건 이런 사인파들의 집합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인파들이 집합돼서 이런 형태의 어떤 음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사인파를 기준으로 어떤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PWM 출력,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 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각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리가 사실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예. 원래 사인파로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고음과 저음이 있는데요. 고음이라는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낮은 도보다는 높은 도가 더 고음이죠.
고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뭐 한 세 번 정도 이제 스윙을 했는데요. 이건 대략 한 3Hz짜리 신호가 되고, 이건 1Hz짜리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보다는 이놈이 더 고음이죠. 높은 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를 볼게요. 이건 굉장히 높고요. 이건 낮아요. 낮으면 요놈이 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놈이 작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랑 하는 거랑 크기가 다른 거죠. 다음 요놈하고 요놈은요 거의 주파수는 비슷한 신호예요. 요 두 개 다. 근데 그 주파수가 진동하는 패턴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아니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이렇게 주파수가 동일하다고 그래도 각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합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맵시가 다르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맵시가 다른 두 소리. 예를 들면 사람은 전부 다 1kHz부터 5kHz까지의 음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의 소리의 모양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도 목소리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맵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주파수라고 하더라도. 이해하시겠죠? 네, 기본 학습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조 버저라는 거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제 버저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그런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 중에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피해조 버저입니다. 피해조 버저의 실물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극, 요 아래에 이제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도 다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양극이고 이쪽 다리가 음극이라는 거죠. 즉 여기가 양극이고요. 여기가 이제 음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피해조 버저를 기호로 표시를 한 거고요. 양극에는 디지털 출력 핀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음극에는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해조 버저인데요. 버저 중에 심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버저입니다. 자, 일반 버저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게 도선이 쭉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금속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엔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이 자석의 성질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철편이라고 하는데 매우 얇게 되어 있는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는데, 이 판이 이쪽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여기를 흘러요. 흐르면 이 금속이 자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뭐 이런 형식의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얇은 철편이 휘어지면서 여기 붙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전원을요, 연결했다가 뗐다가 연결했다 뗐다 그러면은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계속. 이걸 1초에 한 1000번씩 막 붙였다 떨어졌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kHz짜리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따다다다닥 하고 이제 부딪히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소리를 간단하게 내게 되는데요. 이런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일반 버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조 버저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건 아니고 수정 진동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원을 여기에 흘러줌에 따라서 이 진동자가 요 보시는 것처럼 상하 진동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었다가 이게 휘어지면서 위아래로 상하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 진동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멀리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피해조 버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내부 구조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소리의 높낮이, 즉 고음과 저음은 전류를 흘리고 끊는 주파수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전원을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그래, 요거를 뭐 사람의 손으로 이걸 뗐다 붙였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PWM 신호를 이용해서 이걸 붙였다 떨어뜨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를 이건 발생시키지 못해요. 큰 소리라는 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소리를 내봐야 그게 무슨 뭐 우리 보통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소리를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계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라 이거를 뭐 1초에 뭐 수만 번을 갖다가 저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가 있게 되죠. 이걸 너무 빨리 막 붙였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거의 붙어 있어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깨끗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사각파예요. 사각파의 형태로 소리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소리는 사인파의 형태로 발생이 돼야 이게 깨끗한 소리거든요. 네, 소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규격이 나와 있는데요. 규격이 뭐 동작 전압 같은 경우에 1V에서 30V까지 연결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5V 충분히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전압을 분담하는 레지스터가 필요 없죠. 전압 분담 저항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발생시키는 주파수는 10kHz 이하, 10kHz 이하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략 한 4kHz, 보통 이제 4kHz 이상은 잘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4kHz에 약 한 3V에서 대략 2mA 이하만 쓰면 된다. 근데 우리 디지털 출력은 40mA, 그죠? 40mA까지 출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구동시킬 수 있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디지털 출력에 직접 연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죠. 그 다음에 소리 크기, 이제 소리 크기는 dB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70dB 이상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부품 살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에조 버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과, 이쪽은 이제 음이겠죠. 자, 다른 주파수로 노이즈를 생성하는 버저 유형입니다. 그랬어요. 이 다른 주파수라는 거는 이제 정확히는 여러 가지 주파수로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이즈 잡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버저의 유형입니다. 버저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제가 이제 이 양쪽에 양이라고 되어 있는 핀 쪽에 이제 PWM 신호를 연결해서 이걸 갖다가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양의 핀을 반드시 물결 표시가 있는 디지털 출력 핀에 연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거는 저기다 굳이 연결하지 않고요. 일반 디지털 핀에 연결해도 이 소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전은 반드시 PWM 출력이 가능한 핀에 연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실스페로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라운드 쪽을 이제 음에 연결하고요. 뭐 저항을 중간에 전압 분담 저항, 전압 분담 레지스터 없이 직접 이제 요 디지털 출력 8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8번 보시는 바와 같이 PWM 출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설명하게 될 함수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 PWM 신호를 발생시켜서 얘를 갖다가 떨리게, 그렇게 떨려서 소리를 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출력 아무 때나 연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C 프로그램 문법을 좀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이제 여기 톤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톤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은 소리 출력을 갖다가 생성시키는 함수고요. 노톤은 소리 출력을 정지시키는 함수죠.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째 핀에 피해자 보조가 달려 있는지 일단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여기 제일 첫 번째 인수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킬 거냐? 그걸 요 프리퀀시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요게 이제 발생시킬 소리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거를 요 프리퀀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long duration, 요 맨 마지막 거,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출력할 소리의 지속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0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노톤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 즉 요 노톤 함수가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소리를 계속 출력합니다. 근데 소리 출력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고 싶다면 여기 밀리세컨드 단위의 숫자를 넣어줘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음의 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할 때, 주파수는 내가 아는 주파수 그냥 설정해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 헤더 파일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헤더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이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의 주파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여기서 쓰이는 이제 헤더 파일을 헤더가 뭐냐면요. pitches라는 거예요. pitches, pitches 헤더. 이런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헤더 파일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주제라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뭐 이런 헤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트 XYZ라는 형태로 요 음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노트 XYZ라는 형태로 쓰게 되면 저 헤더 파일에서 이거의 주파수를 직접 찾아갖고 그거를 주파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활용할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짤 프로그램에서는 이 pitches 헤더라는 파일을 이용하지 않아요. 예. 띵커캐드에는 pitches 헤더가 이미 실장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헤더 파일 없이 프로그램을 짤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규칙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규칙만. 예. 여기 보면 이제 노트 XYZ라고 있어요. 이 X가의 자리에는 라, 시, 도, 레, 미, 파, 솔까지의 어떤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라일 경우엔 A를 적어야 되고 C일 경우엔 B를 적어야 됩니다. 그 도일 경우엔 C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샵음 있죠. 반음을 올리려면 요 Y 자리 두 번째 자리에 S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Z는 뭐냐면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그 완벽한 하나의 음계 그거를 갖다가 계속 피아노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도, 2도, 3도에서 계속 높은 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Z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짜리죠. 그러니까 1도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다 있고요. 또 2도에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아노 건반이 도에 따라서 1도짜리, 2도짜리 이렇게 쭉 해갖고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시면 쉽다. 그거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노트 B의4 이걸 보겠습니다. 노트 B의4 그럼 B는 뭔가요? B는 이제 여기 보시면 C죠. C. 그러니까 C음이고요. 그 다음에 4는 요거죠. 그러니까 4도의 C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헤르츠로 표시하면은 494헤르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트 B4라고 쓰던가 아니면 494로 쓰던가 그 두 개는 똑같다는 얘기죠. 노트 B4에 실제 여기 pitches 헤더라는 데 들어가 보면 494로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pitches 헤더를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여기 주파수 여기 들어갈 자리에 요 자리에 494라고 직접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노트 B4라고 써줘도 되는데 노트 B4라고 쓰려면 pitches 헤더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pitches 헤더가 띵커캐드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숫자를 써 놓을 겁니다. 494. 다음 노트 D5 이거는 5도의 레 음이에요. 5도의 레. 그래서 587Hz가 되고요. 노트 FS4는 4도의 파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톤 함수의 인수로 494 요 놈이죠. 요 놈을 직접 써 놓어도 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렇게 직접 써놓으면 됩니다. 다음 이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프로세싱은 파일 포함, 그러니까 include 문하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치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define이라고 합니다. define문. 자, 이 define 노트 C4를 262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건 이제 4도의 어떻게 됩니까? C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262Hz라고 해요. 262Hz라고 만약에 한다면 define note for 226 이렇게 쓴 건 뭐랑 완전히 똑같냐면요. const int note C4를 262로 이렇게 쓴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define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노트 C4라는 문자는 260이라는 숫자로 대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매크로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매크로 치환. 앞으로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정수형 어떤 상수에 261을 변수의 상수를 넣은 거다. 저장을 한 거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실습 C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앞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회로 구성도 간단하게 끝이 나고요. 자, 그럼 define note C4 4도의 도치환, 이게 262Hz라는 거죠. define note G3는 3도의 소를 치환하는 건데 19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도의 라 치환은 여기 220, 3도의 C 치환은 247. 그래서 C4, G4, A3, 그 다음에 B3 이런 식으로 디파인문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의를 다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스탄트의 정수를 선언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int melody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열로 선언했습니다. 배열에 여기 이제 원래는 이 괄호 안에 여기 숫자 뭐 예를 들어서 8 이렇게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저장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아, 여기 한 0이 하나 있네요. 8개네요. 그러면 여기 8이라고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쓰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싱커캐드가 이거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동으로 얘가 여기다 8을 집어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가 알아서 쓸 때. 그러니까 굳이 괄호 안에 저장한 숫자의 개수를 쓸 필요는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결국 발생시킬 음의 주소를 순서대로 쭉 저장한 거죠. 이걸 연주를 할 거예요. 다음 int note duration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음의 길이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488, 4444. 그래서 4분 음표, 8분 음표, 8분 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순서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note C4 맨 앞에 있는 요 4도의 도치환, 4도의 도는 4분 음표로 연주할 거고, 요거는 8분 음표로, 요것도 8분 음표, 요거 4분음, 요거 4분음, 요 공백은 역시 4분 음표의 길이대로 그냥 공백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4분 음표로 연주를 하겠다라고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셋업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셋업. 여기는 특별히 한 번만 연주하고 끝을 낼 거기 때문에 루프 함수는 비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한 번만 실행하고 말 거고, 이거는 반복해서 실행을 하는데 딱 한 번만 연주를 하니까 반복된 루틴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비워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반드시 루프 함수를 적어줘야 되고요. 여기를 비워놔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수행되고 마는 거죠. 자, 어떻게 수행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돌리는데 int this note. 자, 이번에 연주할 음이죠. 그게 하나씩 계속 증가시키면서 어디까지 가죠? 8이 되기 전까지, 8보다 작죠. 그러니까 7까지 가는 거죠. 7까지. 그러니까 0서부터 7까지 가기 때문에 총 8개의 음을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한 이유는 배열이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int note duration. 이제 이 음의 연주 시간은 note durations, 요건 이제 복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s를 붙였고 이건 s를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전혀 다른 변수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번 이게 이제 0인데 처음에 첫 번째 음이 뭐 3도의 도였나요? 하여튼 그 음이 4분 음표대로 이제 우리가 그 연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노트 듀레이션 디스노트 처음에 이게 이제 4에 4. 맨 첫 번째 음이 4. 그러면 100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50이죠? 250. 그러니까 250 밀리세컨드예요. 그러니까 250 밀리세컨드 동안 연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 듀레이션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톤 함수의 연주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250 밀리세컨드를 연주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이쪽이 8이었다, 4가 아니라 8이었으면 125 밀리세컨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연주 시간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분 음표하고 4분 음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4분 음표는 0.25초, 그 다음에 8분 음표는 0.125초를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톤 함수를 썼어요, 드디어. 그래서 8번 핀으로 요 멜로디 디스노트에 해당하는 음을 요 노트 듀레이션 시간만큼 연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false between note, 음 사이의 false, 시간이에요.
음 사이에 쉬는 거, 사이에 얼마만큼 쉴 건가. 그건 노트 듀레이션, 이거 원래 250ms였거든요. 250ms. 그거에 1.3을 곱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50ms 구간, 그 구간에는 음을 쭉 연주를 하고, 나머지 0.3 곱해진 거, 그럼 3, 6, 3, 5, 15니까, 75ms가 돼요. 75ms. 요 구간에는, 연주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을 연주를 하는 거죠. 똑같이 250. 그 다음에 또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30%를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force between note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그걸 1.3을 곱한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지연시킵니다. 그럼 이 지연 시간 중에 250ms는 음을 연주하고 75ms는 음이 연주가 되지 않죠. 왜냐면 연주 시간은 노트 듀레이션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톤. 그 다음에 이제 노톤을 실행하는 거죠. 8번을 음을 연주를 중지시켜라. 그럼 여기 딱 중지가 되겠죠. 여기서. 그런 다음에 다시 포문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다음 음을 또 250ms 연주하고 75ms 쉬고 그 다음에 노톤 이런 식으로. 그죠? 쭉 해갖고 8개가 다 연주가 되게 되면 셋업 함수가 끝나게 되고요. 루프 함수로 넘어가지만 루프 함수는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연주가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실습 C 코드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다 올려서요. 이거를 시뮬레이션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게 업로드가 되고 나서 이제 연주가 시작됩니다. 연주가 시작될 때 여기 이제 물결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응용과제의 도전하기입니다. 여기 회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조 버저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저항을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항은 이거는 연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원래는 보통은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이게 연결하면 전압 분담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전압이 여기 걸려요. 이게 또 저항 값도 레지스터 값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값의 전압이 여기 걸리게 됐죠.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재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뭐 한 1V 걸리고 요거 한 5V 걸린다고 생각을 4V 오니까 여기가 4V 여기가 1V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피해조 버저가 연주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전압입니다. 앞서 우리 규격에서도 봤었죠. 자, 아두이노에 3개의 피해조 버저를 연결하고 3개의 버저가 순서대로 다른 음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저 3개 그리고 100오hm 레지스터 3개를 갖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바로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셋업 함수에 들어가서 이제 6번, 7번, 8번에 각각 피해조 버저를 연결했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3개의 라인 전부 다 안 적어도 그만. 왜냐면 기본은 아웃풋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루프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톤으로 8번을 일단 끕니다. 이제 끄는 것부터 시작한 이유는 어차피 일로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서 돌아오니까 매번 돌아오게 되니까 먼저 끄고 그 다음에 톤 6번에 880Hz짜리로 200ms 동안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6번 핀으로 0.2초 동안 5도의 라음을 연주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200ms를 지연을 시킵니다. 이거를 만약에요. 이거를 지연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면 소리가 안 납니다. 반드시 지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톤 함수라는 거는 200ms랑 연주를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실행한 이후에 이 딜레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딜레이가 이제 없는 걸 상상해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딜레이를 다 지웠다고 생각해요. 이 딜레이를 지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딜레이 없으면 얘가 실행된 다음에 바로 싱커 캐드는 바로 이 다음 걸 실행해요. 이게 물론 연주는 이제 돼야 되지만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실행하면서 바로 꺼버려요. 그냥 연주가 되는 중에 꺼버립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소리가 안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요 딜레이가 없다 그러면 바로 그냥 꺼집니다. 바로 꺼지고 그럼 계속 돌기만 해요. 그냥 프로그램이 소리는 안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하라고 했으면 실제로 연주할 시간을 갖다가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딜레이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딜레이 빼면은 소리 안 나요. 자, 그래서 200ms 소리를 내라고 했으니까 딜레이를 200ms 지연을 주고요.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끄는 거죠. 네, 끄고. 다음 7번에다가 500ms 동안 시음, 5도의 시음을 또 연주를 하고 지연시키고 또 끄고, 그 다음에 300ms 연주하고 지연시키고 똑같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또 끄고 위로 올라간다니까. 뺑뺑을 돌려야 되겠죠. 반드시 요 숫자와 이 숫자를 같게 해야 된다. 같게. 같거나 크게. 이걸 크게 할 것 같으면 이제 300으로 했다 이거를. 이 딜레이 300으로 했다 그러면 200ms 동안 연주하고 100ms는 쉬는 거죠. 그죠? 소리 안 내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 올려서 시작하기 눌러가고 업로드 해가고 돌아가고 있는데 얘하고 얘가 연주를 하고 있죠. 얘는 쉬고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연주합니다. 네. 다음 이제 응용과제 도전하기로 세 번째 8.3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회로를 잠깐 볼까요? 회로는 이제 피해조 버져 있고요. 이 회로가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기 브레드보드를 이용을 했고요. 양은 여기 요 양극은 색깔 바꿔볼까요? 여기 8번으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요 음극은 어차피 요거 요렇게 연결되잖아요. 연결돼서 여기 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쪽으로 해서 105ohm짜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름 버튼 3개를 연결했네요. 누름 버튼 3개는 각각 요 아날로그 입력 쪽에 A0, A1, A2에 입력이 되고 있죠.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아날로그 입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요게 14번, 요게 15번, 이게 16번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왜냐하면 13번으로 여기에 끝나니까 14, 15, 16으로 이제 우리가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스위치라는 거는 0 아니면 1을 입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디지털로 활용을 해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항 10kohm짜리 저항인데요. 이게 접지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건 풀다운 레지스터죠. 풀다운 레지스터 0값을 확실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름 버튼을 누르면 요 A0, A1, A2로 하이가 입력되고 5V가 입력되고 이거를 떼면 0V가 입력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피아노예요, 피아노. 요거를 누르면 어떤 음을 출력하게 하고 요걸 누르면 또 다른 요걸 누르면 또 다른 해갖고 3개의 건반이 있는 피아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 피해조 버저와 3개의 누름 버튼을 연결하고 누름 버튼 누를 때 서로 다른 음이 연주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키보드 피아노가 되는 거죠. 실습을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와 피해조 버저, 그다음 누름 버튼, 레지스터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회로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고요. 이 프로그램도 이제 누름 버튼 누를 때 할당되는 음이 연주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피해조 버저가 연결된 8번은 출력으로 설정하고 스위치 누름 버튼이 연결된 버튼은 A0, A1, A2 이 P는 입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입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루프 함수를 보겠습니다. 루프 함수는 먼저 이제 디지털 리드를 합니다. A0를. 그래서 이게 하이냐 확인을 하죠. 하이면은 눌려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0.1초간 440Hz 그러니까 4도의 라음을 8번으로 연주를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1이 하이가 되면 그러면은 0.1초간 494Hz를 8번으로 출력해라.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눌려지냐에 따라서 나는 소리의 음이 달라지겠죠. 한 번 440, 494, 523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출력이 될 거고 10ms 정도 지연을 이렇게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짧게 연결되는 거겠지. 짧게 이제 왜냐면 100이라고 연주를 하라고 했지만 요게 10ms 밖에 지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잠깐만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겠죠. 이걸 한번 예상대로 되는지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실습해서 해볼 겁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올리고요. 시뮬레이션 요거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 요 프로그램이 여기 업로드 되고, 자, 요 세 개의 누른 버튼 중에 무엇을 누르냐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리가 다른 게 나게 되는 걸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